걱정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그래갖고 오늘 과장님한테 계속 몇 번을 전화했어요. 오늘 하시는 거냐? 뭐 하는 거냐? 하여튼 뭐 진행을 하신다고 해서 열심히 좀 왔습니다. 자, 시간이 제한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시죠? 예,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도 좀 있고 복잡한 내용도 있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궁금하신 점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우리 그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사장님들한테 여쭤봐가지고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드리는 내용들은 대부분 제 의견보다는 조금 사실적인 어떤 객관적인 내용들, 팩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치료의 영역이고 바이오 어떤 과학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제 주장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근거로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들을 최신화시키는 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런 어떤 자료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와 있는 그 자료들 궁금하신 거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항상 제가 여기 컴퓨터에 옮겨놔요. 그래서 뭐 영상 필요하시다 그러면 거기도 발췌해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세포치료 전문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소고, 그리고 이제 판매보다는 이제 연구 활동이 메인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근거로 이제 뭐 병원이라던가 대학과 이런 어떤 긴밀한 그런 거래를 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고, 유전이란 확률로부터 나를 지키고,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의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자, 저희 보시면은 그 두 개의 허가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세포를 다루는 연구소다 보니까 세포 처리 시설 허가증과 그 다음에 제조업 허가증, 이거를 이제 의약품화 시키는 제조업 허가증 두 개가 있는데요. 처리 시설 허가증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허락받은 그런 내용들만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기 동종 관련된 모유두세포, 면역세포, 그 다음에 지방유래 성체줄기세포. 저희는 골수는 아예 뺐습니다. 회사 창업 당시에도 골수에 대한 내용은 아예 그냥 빼버리고,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이렇게 세 가지 세포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약품 당연히 제조업 허가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은 이제 이거에 대한 바이오 의약품이 아니라 이제 시술 관련된 할 수 있는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냐 없냐를 보고서 이제 연구소의 어떤 규모나 그 다음에 어떤 기술력을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없다라면은 이제 유통하거나 소규모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규모가 좀 크거나 기술력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랑 거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다양한 특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줄기세포와 관련된 특허는 이제 미국 특허로 취득하고 있고,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제 인공장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줄기세포로 기반한 기술인데, 요게 이제 향후는 이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장기 이식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줄기세포를 가지고서 내 장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술의 근간이라고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이제 줄기세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내가 이제 노화되고 손상된 그런 장기를 내 몸에 있는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이제 인공장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초석을 닫는 그 특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K세포와 관련된 대량 배양 기술 관련된 특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줄기세포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전문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유두세포, 모유두줄기세포라는 머리카락 관련된 줄기세포 관련된 특허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소는 군포에 위치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100평이 좀 넘는 규모로 저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제 필터와 그 다음에 어떤 전기와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전기료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그 전기세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필터는 1년에 한 필터값만 한 3억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청정 시설 그리고 이제 고급화된 기술로 이렇게 좀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병원이랑은 다릅니다. 병원이랑. 그러니까 병원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어떤 클린 존이라고 하죠. 밀폐돼서 외부 공기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층고 높이가 5m, 최소 4m는 돼야 돼요. 그래서 반은 이제 일반적인 활동하는 공간이고, 반은 이제 그 공조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외부 공기가 절대 못 들어오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는 이제 클린 룸을 만들고 거기에 벤치 갖다 놓고 이제 어떤 일반적인 그 센트리퓨즈를 통해 가지고 원심 분리 정도를 한다라고 보면은,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그 다음에 고급된 기술로 좀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영상이 보시면서 어떤 구조들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마다 이렇게 다 음압을 걸어서 외부 공기가 들어올 수 없게 돼 있고, 보이는 요게 이제 다 인큐베이터들입니다. 이렇게 음압 장치들이 다 돼 있고, 물품 전달은 다 이 음압을 거친, 소독을 거친 과정에서 방과 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입고된 세포는 이 방을 나갈 때까지 절대 외부 공기가 닿지 않게 하는 게 저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셨다시피 이제 제가 제공해드리는 자료 보면은 세포수가 나오잖아요. 세포수가 몇 셀이다, 뭐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게, 그 세포를 카운팅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만 해도 몇 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 병원에서 좀 갖추기가 쉽지는 않고, 이렇게 전문화된 연구소에서 그런 어떤 셀을 카운팅한다던가 순도라던가 이런 어떤 거를 전문화돼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세 가지인데, NK 면역세포 관련된, 그리고 줄기세포와 관련된, 그리고 말씀드린 모유두 줄기세포와 관련된 세 가지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언론에도 검색해 보시면 뭐 다양한 이런 검색들을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모유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늘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병원 치료와 세포 치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병원 치료는 이제 병증의 현상을 약물과 시술 및 수술 등으로 조절을 하고 현상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세포 치료는 이제 아예 근원 치료에 가깝다라는 것을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게 요겁니다. 손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처가 났습니다. 파였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병원 치료라고 하면은 이 상처가 난 부위가 더 이상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이제 통증이 덜 발생하기 위해서 약물 투여하거나 시술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내 몸이 알아서 이제 회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인 병원 치료라고 본다면, 세포 치료는 이 손 파이거나 상처난 부위가 알아서 회복될 수 있게 직접 치료가 될 수 있는 세포들을 넣어주는 게 그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에 대한 부분만 이해를 하신다면, 병을 예방하는 차원과 그리고 진행 중인 병을 중단시키거나 혹은 개선시키는 데는 세포 치료가 조금 더 유효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병원 치료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포 치료와 병행을 같이 한다면은 조금 더 회복 속도라든가 혹은 이제 완치에 대한 어떤 그런 속도까지 더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어떤 치료들은 이런 어떤 피부노화, 무릎 연골, 디스크, 뭐 다양한 어떤 질병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악화가 되고 진행이 되면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딘 치료가 되고, 이제 요거에 저희가 하는 방식인데, 늙은 세포는 이제 젊은 세포로 바꿔주고, 그리고 악화나 진행이 된 것들은, 더디게 된 것들은 이제 치료를 통해서 이제 아예 원상복귀 시키는 게 저희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줄기세포가 거기에 이제 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호밍 효과라든가 다분화 효과를 통해서 이제 세포 치료가 적극적으로 몸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줄기세포와 저희 NK세포 그리고 모유세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줄기세포와 그 다음에 모유세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NK세포는 제가 중강의 때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그때 좀 참고하셔갖고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노화라는 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체 기능이 퇴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연관된 뭐 피부, 혈관, 장기, 뇌세포, 고지혈증, 만성질환 등과 같은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40대가 넘어가면서 그 속도는 가속화가 되고, 이 얘기는 세포 기능이 퇴화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노화를 아예 질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라는 거는 뭐냐? 치료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고, 우리들의 수명은요, 조선시대 때는 평균 연령이 35세였다고 합니다.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영아 사망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이 태어나면 금방 죽으니까. 아기들이 금방 죽는 이유는 또 심플합니다. 면역력이 낮아서 그 면역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찍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뭐 83세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기대 영향은 훨씬 더 늘어났다고 하죠. 자, 미래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는 어떻죠? 그 노화를 멈추는 약이 개발이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심플합니다. DNA 끝 상단에 있는 텔로미어라는 이제 유전자를 계속 이렇게 깎아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의 어떤 소모를 막는 물질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게 언제 상용화가 될 거냐? 자, 의약품에 대한 어떤 상용화는 최소 20년에서 30년, 길게는 40년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적어도 30년 정도는 내가 노화를 멈추고 있어야 그때 그 약을 섭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제가 여기 소속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30년 동안은 줄기세포로 그 30년에 대한 노화를 막고 있다가 약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젊어가는 그런 모습을 한 주자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수명이 늘어났지만 건강하지 않은 내 몸에 이제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수명 연례가 16년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석에 누워 있을 그 수명의 기간이 16년 동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 여기에 이제 줄기세포들이 큰 역할을 해왔고, 이제 과거에도 정말 많은 그런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이 줄기세포는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몰랐고, 그 다음에 어디선가 그냥 얘기들을 언론으로 많이 얘기했지만 황우석 박사 사건 때문에 저희가 잘 알게 될 겁니다. 근데 황우석 박사 얘기가 나온 지도 벌써 93년도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줄기세포는요, 세상에 언급된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보이시는 어떤 업적들과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전하고 이런 어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된 거죠. 자, 줄기세포는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재생 능력과 특정 유형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뭐 혈관이라던가 피부라던가 어떤 몸의 어떤 시스템, 그리고 면역력, 재생력, 호밍 효과 등을 통해서 우리 몸의 어떤 신체 전반적인 거를 개선하는 게 이제 줄기세포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다랗게 생겼고, 이렇게 가느다란 세포들이 정착을 해서 우리 몸 세포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이 줄기세포가 평소에는 이런 좋은 물질들을 내뿜습니다. 여기 이제 성장인자라고 하는데, 화장품을 이렇게 구입하실 때 보면은 고가의 화장품 보면은 이런 성장인자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그냥 크림이고 로션이고 어떤 뭐 스킨인데 갑자기 뭐 몇십만 원이 올라가서 딱 이렇게 바뀌는 게
대부분 이런 성장인자 한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그걸 강조해서 파는 게 고가 화장품 되는데, 줄기세포 자체가 이 얘네들을 그냥 막 내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넉넉하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어떤 피부 건강들,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거고, 저도 이제 자료들을 보다 보니 줄기세포의 어떤 그런 보유량이 좀 많은 분들일수록 그 살성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금방 아무는 속도, 그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살성이 좋다 하는 분들은 세포 함유량이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줄기세포 양이 다른 분들보다 좀 낮을 수 있다는 게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줄기세포가 이제 우리 몸에 어떤 결손이라던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근육이라던가 연골이라던가 지방, 신경, 골세포로 또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줄기세포는 크게 분비의 기능과 분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성장인자들이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IGF, 요게 이제 그로스펙터라고 해서 IGF가 뭘 하냐면은 어린아이들은 성장 촉진을 시키고 성인들은 신체 유지 작용에 영향을 주는 그런 좋은 성장인자입니다. 그래서 덜 늙지 않고 아이들은 성장을 늘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IGF고, 피부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 IGF입니다. 그리고 이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엑소존. 그래서 병원에서 따로 이것만 추출해가지고 또 주사로도 놔주고 헤어샵에서도 이걸 관리를 하는데, 이 엑소존은 화장품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항염증과 피부 밸런스 회복하고 트러블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TNF라는 거는 종양계사인자로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많이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어떤 성장인자들을 통해서 우리 몸의 어떤 신체 밸런스를 유지시켜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줄기세포는 다음과 같은 핵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제 재생이죠. 그래서 저희 모든 치료, 재생치료로 인한 그 치료 목적으로 이 줄기세포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호밍 효과. 요거 이제 HOME에다가 ING 붙여서 호밍 이펙트라고 하는데, 줄기세포는 이제 정맥 투여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몸에 안 좋은 부위에 알아서 달라붙는 걸 호밍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몸에 어떤 그 신체 노화를 겪고 있거나 손상 혹은 염증을 일으키는 부위에 알아서 도달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개선을 시킨다는 게 이 호밍 이펙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염증 작용이 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 같은데 이제 세포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바로 좀 효과를 보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염증 수치가 줄어들면서 통증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 요거는 이제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세포가 다시 몸세포로 이제 어떤 뼈세포 이런 것들로 바뀌면서 그 기능은 아예 이제 영구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환경 변화입니다. 우리 몸은 이제 시시각각 계속 노화를 겪고 있는데, 이 환경 변화를 통해서 이 노화로 가는 어떤 그 메커니즘을 역행을 시키거나 혹은 아주 속도를 지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네 가지 기능 때문에 이제 세포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줄기세포는 보시는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형태,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라든가 시신경, 그 다음에 당뇨, 신부전,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같은 다양한 질환에 이 줄기세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줄기세포는 지금 시중에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골수로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제품화 시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골수는 이제 말 그대로 뼈에서 뽑는 그 줄기세포를 말하는 건데, 채취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에 영상 보신 분이나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반 뒤에서 이렇게 뼈를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이제 혈액을 채취합니다. 그때 거기서 나오는 그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하는데 우선 양이 적습니다. 양이 얼마나 적냐면은 그 채취한 세포들 중에 10만 개당 한두 개가 줄기세포로 이제 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좀 적은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세포를 외부에서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배양을 했을 때 배양이 좀 잘 안 된다는 게 또 장점입니다. 그래서 양도 적고 배양도 잘 안 된다고 하니 이 세포의 어떤 가격, 그래서 공급 가격을 높이는 역할을 했던 게 이 골수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비싸고 그 다음에 뭐 채취도 쉽지 않은데 어떤 그런 효과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많이 좀 거론됐던 게 골수줄기 세포입니다. 반면 이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제대열 줄기세포 아닌 그 지방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취가 우선 용이하죠. 이제 복부에서 뽑아서 진행을 하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냐면은 골수가 10만 개당 한두 개의 줄기세포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 지방줄기세포는 10개당 한두 개가 줄기세포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10,000배 이상 숫자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를 무한정 배양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정 숫자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한 개가 2개 되는 거랑 10만 개가 20만 개 되는 거는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또 배양이 또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 많은데 배양도 잘 되다 보니까 가격 단가에 대한 부분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낮출 수 있는 게 이 지방줄기세포입니다. 뭐 그 외에 뭐 제대열도 있고 같은 제품에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취급하지 않고 제대열 같은 경우는 골수보다도 훨씬 더 적은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저희가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진료실에서 줄기세포 정맥 주사를 상담하다 보면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주사를 맞았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줄기세포를 혈액에서 추출해서 바로 맞을 수만 있다면 힘들게 골수나 지방에서 추출할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과연 혈액에는 줄기세포가 얼마나 있을까요? 혈액 중에서 가장 줄기세포가 많은 곳은 제대혈이라고 탯줄에 있는 혈액입니다. 여기 줄기세포 비율은 0.000001%, 즉 100만 개 세포 중에 한 개가 중간에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가 로또도 아니고 이 정도 양이면 배양을 통해 키워서 사용하기도 힘든 극소량입니다. 가난하게 제대혈이 이 정도라면 성인의 말초 혈액에서 어느 정도의 줄기세포가 있는지 상상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 몸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입니다. 지방 외에도 골수, 제대열, 양수, 치수, 태관 등에서도 배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방이 추출하기도 편하고 줄기세포 양 자체가 많습니다. 아무리 배양을 하더라도 무한정으로 배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처음 시작할 때 실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이런 점에서 골수나 제대열보다 중간에 줄기세포가 많은 지방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를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왜 추천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뭐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기 좀 이제 애매한 경우도 있고 관절도 관절 주사나 도수 치료 그때뿐이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아토피나 건성같이 오래도 안 듣는 그런 피부염, 그다음에 만성 피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증상이 있어서 이제 할 게 없는 분들 진짜 줄기세포 보내드리고 싶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관절 증상하고 만성 피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제 우리 세대는 100살까지는 산다 그러고 우리 아래 세대는 120살까지 산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가급적이면 살아야 되잖아요. 이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튼튼한 조직과 장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그런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시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떤 질병에 대한 사례들을 좀 예시드리면서 말씀드릴 건데, 세포치료 아까 보셨다시피 피부 관련된 쪽, 뭐 관절 관련된 쪽, 혹은 내부 장기로 인한 문제들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중 이제 저희가 순위로 정했을 때,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했을 때 피부 관련된 질환들이 상당히 먼저 좀 좋아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절이라던가 혹은 내부 장기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좋아졌는데, 피부 중에서도 이제 특히 아토피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그 이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는 이제 아토피가 왜 생기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아토피 피부염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환경적, 면역학적 이유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한다. 외부에서 알레르기 항원이 침입하면 이를 물리치기 위해 병사들은 항체가 만들어진다. 항체 중에서 면역글로불린 E 항체가 과도하게 생성되는데 이 면역글로불린 E 항체는 백혈구의 일종인 비만세포와 결합해 여러 알레르기 매개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중 하나가 히스타민이다. 히스타민은 혈관벽에 작용하여 혈관을 팽창시키고 감염을 유발한다.
때문에 가려워서 피부를 긁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부 장벽이 파괴되는데 그 사이로 알레르기 항원과 세균 등이 침투해 아토피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자, 근데 이제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치료제가 이미 진작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토피에 관련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질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약을 써도 증상이 일시적으로 좋아지기만 하고 완치가 어렵죠. 이번에 우리나라 연구팀이 줄기세포로 중증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 임상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임상호 기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토피 피부염을 심하게 앓아온 37살 김혜인 씨. 여러 병원을 찾고 좋다는 약을 다 썼지만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 거의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약이 임상시험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시험에 참가했습니다. 전혀 기대 없이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런 딱 했는데 주사 맞고 나서 한 2, 3주 지나니까 그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 실제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여성분이고, 이제 하기 전에 어떤 피부 상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발진 긁어서 이렇게 좀 심한 상태가 되었고, 대략 이제 이분이 이제 보조식품이라던가 어떤 먹는 거에 대한 것도 신경 많이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토피가 되게 심한 상태셨죠. 그리고 이제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맥으로도 맞고, 그 다음에 해당 심한 부위에도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9일, 2달, 그리고 8개월이 지났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깨끗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시술하고 한 3일 뒤부터는 피부결이 좋아진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가려움 및 발진도 많이 감소했고,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을 먹더라도 다시 이제 좀 전처럼 가려움이나 그런 게 없어지는 그런 좋은 상황들을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쪽에 이제 고등학생 한 명이 좀 진행을 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잘 그때 막 긁더라고. 피부 상태가 많이 아니더라고요. 얼굴부터 시작해서 그냥 목까지 그냥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었는데, 한 2번 정도 맞고서는 이제 그 가려운 증상까지 싹 사라졌고, 그 뒤로는 이제 계속 피부 개선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세포 시술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세포 관련된 것들이 이제 그들만의 좀 리그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는 분들 통해서 좀 뭔가 정보 있는 분들끼리만 이렇게 공유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00만 원 넘었어. 네. 소장님들이나 혹은 이제 약간 여유가 있으신데 암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받으신다. 지방을 뽑아요. 170 뽑아서 돌려. 지방에는 줄기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항자민자들이 같이 있어요. 싹 다시 넣을 수 있는 거 추려. 혈관 주사를 다시 만든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줄기세포 들어가잖아. 몸 안에서 약해지거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시그널을 보낸대. 걔 가서 도와주는 거야. 왼쪽 무릎에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한동안 운동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기 따로 좀 맞고 얼굴에 좀 놔달라고 했지. 결, 톤, 탄력, 주름, 수분 그냥 몇 년 전에 돌아간 것 같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체력이야.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는 거야. 일을 아무리 해도 지치질 않는 거야. 너무 행복했었어. 이거 하고 싶어서 돈 벌고, 돈 벌어서 이거 하고 이렇게. 또 그렇답니다. 자, 피부 관련된 사례 보면은 이제 화농성 염증으로 되게 심하게 얼굴에 이제 어떤 부스러기가 나 있죠. 요거는 이제 보톡스 주사 맞듯이 이렇게 세포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30-40방 정도 맞으면은 보시는 것처럼 한 번만 해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진정 효과를 가져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검버섯이 있죠. 김이 이렇게 좀 얼굴에 얼룩이 이렇게 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피부에서 색소를 내뿜는 세포들이 노화를 겪으면서 이렇게 검은 그 색을 갖다 내뿜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세포 주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전개 돌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김이나 이런 것들도 지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해외 사례인데 보시면 눈가에 이제 주름이라던가 모공의 크기, 그리고 이제 피부 전체 흘러내림 등이 좀 있는데, 시술 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리프팅이라던가 어떤 눈가의 주름, 그리고 모공의 크기,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든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번 비포 애프터를 보면은 이게 이제 연세 드시면서 눈에 이 눈꺼풀을 지탱하고 있는 주름이 전체에 이렇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1년에 한 1mm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 주름들을 갖다가 이제 세포 치료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리프팅이 돼서 눈 전체가 이렇게 뚜렷하게 바뀐 모습,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름이라던가 모공이라던가 어떤 피부 톤까지도 이렇게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키우던 강아지한테 입술을 물어 뜯긴 사례인데요. 보시면은 이빨 자국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아예 이빨로 물어 뜯은 그런 자국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빨에 이렇게 입술에 이렇게 흉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것도 이제 보톡스 주사 맞듯이 이렇게 입 주변에 맞으면은 상처가 점점 옅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화장을 하지 않더라도 흉 전체가 이렇게 다 지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에 이렇게 흉터 계신 분들 계시죠? 갑상선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흉 생기신 분들 계시는데 이런 흉터들 그리고 사고로 인한 어떤 상처들도 세포치료 통해서 많이 이렇게 좀 지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마가 이제 찢어진 상처인데 뭐 보통 이 정도 상처가 생기면은 이렇게 꼬매야 하죠. 꼬매고 나서 흉이 남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포치료를 병행했을 때 흉 자체가 옅어지고 지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끔찍한 사진이죠. 어딜까요? 엄지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이 반이 날라갔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세포치료 해외 사례입니다. 이제 같이 병행을 했어요. 뭐 이제 약물 염증 생기지 않게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치료도 병행했더니 살이 점점 아물면서 나중에 이제 손톱까지 다시 이렇게 복원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은 얼굴이 어떨까요? 좀 화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좀 얼굴이 좀 많이 일그러진 상태인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피부가 많이 재생돼서 얼굴이 이렇게 좀 많이 돌아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기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유튜버들이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세포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까지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효과가 있다 없다, 뭐 해봤는데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때 하다못해 요즘 AI들 뭐 예를 들면 챗GPT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AI들 물어봐도 줄기세포 효능 효과를 알려줘라고 검색을 하면 수많은 어떤 사례들이 나오고 유튜브 검색만 하셔도 정말 많은 후기들과 정말 많은 어떤 지식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신만 모르고 있고 당신만 어떤 부정을 하고 있는데 세상이 어쨌든 다 이거를 좀 인정하고 있고 과학적으로 좀 검증이 끝난 거니까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버 중에 한 명 뷰티 유튜버인데 본인이 이제 체험 후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기세포를 받고 왔는데 저는 한 3일차까지는 좀 나른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몸살 기운이 온다고 하는데 저는 몸살 기운까지는 좀 오진 않았고 좀 몸이 나른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고 한 2, 3주부터 효과가 나타나겠거니 했는데 3일차부터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 광이랑 그냥 피부가 애기 피부처럼 좀 바뀌어 있는 거예요. 피부가 좋아졌다가 아니라 그냥 애기 피부. 피부결이 좀 보들보들해졌다고 해야 되나? 나도 좀 많은 피부과 시술을 받아보고 스킨 부스터를 받아봤지만 이런 촉감은 또 처음이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정맥으로 치료하면 이제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에 대한 후기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관계 질병의 70% 이상은 망가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포, 여기 보시면은 혈관의 어떤 분포도나 이런 게 좀 미약한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세포 치료 후에는 이렇게 세포로 인해 가지고 그 혈관들의 분포라든가 어떤 규모, 크기들이 좀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혈관계 질환 중 가장 좀 리스크 있는 게 뇌 관련된 질환이죠. 뇌졸중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뇌졸중 관련된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성마비 뇌졸중 환자들의 뇌에 골수 줄기세포를 주입하자 마비 증세가 사라지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스탠퍼드 의대 신경외과 과장 게리 스타인버그 박사는 뇌졸중 발병 6개월이 지난 중증 환자 18명에 대해 골수 줄기세포를 주입한 결과 7명이 운동과 언어, 시각 능력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Stem cell transplantation for stroke consists of implanting stem 해외에는 이렇게 cells 뇌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직접 삽입하는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아직까지 이런 어떤 인허가 문제 때문에 진행을 이제 좀 임상으로는 진행할 수 있는데 당장은 못하고 있는 거고요. 2011 and September 2013, and we've now followed those patients over the period of time.
Some of the 이 여성은 이제 patients 하기 전입니다. 뇌졸중 걸린 여성인데 하기 전이고 already improve their ability to function in the world. Yeah, I had a stroke at 31 오른팔을 못 months. 들어 올리고 있죠. Rare. Before there was always pain in my 하고 shoulder. 나서는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Had my surgery. I mean, 다리 올리는 거, 팔 올리는 거, like this. 개선이 And 됩니다. my leg was stronger, and my speech was instantly better. 자, 보시면은 그 뇌에 이렇게 하얀 부분이 이렇게 병변 부위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괴사가 된 건데 이제 세포 치료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하얀 병변 부위가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뇌 관련된 질환 중에서 가장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게 이제 치매인데, 치매에 대한 어떤 경각심들을 좀 다 갖고 계시지만 실제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갖고 제가 좀 영상을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몸은 자꾸 건강해져. 좀 하거든요. 갈수록 건강해지는 부모님 모습에 한숨만 나오는 아들, 그것도 모자라 갖다 줄 걸? 아니, 잠깐만. 안 줄 거야. 그러지 마. 아빠 배고프면 쓰러지면 어떡해. 배고프다는 부모님을 굶기고 이로 인해 댓글창에 악플이 쏟아졌지만 사실 뭘 하루 종일 그러면 아까 한밥죽도 먹고 지금 밥 한 숟갈 먹고 들어왔는데. 몇 시에? 30분 전에. 치매 부모를 직접 모시며 본인 삶을 미루고 있던 것. 기억에서 돌아오도록 노력하는 밤. 하지만 발행과는 달리 부모님의 기억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자, 치매의 70%가 알츠하이머라는 병 때문에 생기는 게 치매의 70% 원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7% 정도가 혈관성 치매, 방금 전에 보신 뭐 뇌졸중, 뇌출혈, 뭐 이 다양한 어떤 혈관성이고, 그 다음에 파킨슨병 들어보셨죠? 파킨슨병이 한 3%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코올, 술로 인한 치매가 있고, 뭐 전두엽 치매, 기타 치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치매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우리 뇌의 세포 중 일부가 손상되어 생기는 알츠하이머, 그리고 혈관이 문제가 되어 발병하는 혈관성 치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뇌 안에 아미노산 펩타이드라는 물질이 생기면서 이 단백질 덩어리가 세포에 붙어 기름 덩어리가 되는 건데요. 이 덩어리가 혈관에 끼게 되면 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죽어가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만큼 그 약을 개발하기 위해 치열한 연구와 임상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100여 개 이상의 제약회사가 치매 치료제에 뛰어들어서 노력 중이지만 대부분 임상 실험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치매 치료제로 품목 허가를 받은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계가 눈을 돌린 곳은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에서 치매 치료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죠. 저희 병원에서 치매 초기 증상을 앓고 있던 80세 환자분께서 항노화와 면역력 증진을 위해 줄기세포 투여를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치매 초기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줄기세포로 인해 대식세포를 포함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에 맞서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즉, 줄기세포가 치매를 막을 수 있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이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은 면역세포 중에 대식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대식세포가 방금 보신 그 플라그들을 제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면역력을 가장 먼저 보존하는 게 가장 큰 이제 치매 예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면역력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잠입니다. 자는 겁니다. 7시간 이상의 어떤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면역력을 올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식사입니다. 식사, 건강한 식사. 특히 이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과 이렇게 이런 골고루 영양분들이 잘 들어간 무기질을 섭취하시는 좋은 식사들을 하시는 게 가장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 또 제일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하고 땀이 나야 거기에 이제 연관된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면역세포들을 자극해서 면역세포 활동성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수면, 그리고 충분한 영양소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이 강화가 된다면 치매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게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줄기세포 맞으셔야죠. 그렇죠? 자, 파킨슨병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그 이제 알츠하이머랑 좀 다른 거예요. 그 뇌 전두엽 쪽에 그 호르몬 분비가 안 되면서 도파민 분비가 안 되면서 신경에 대한 어떤 절단 물질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손이 이렇게 떨리게 되고 근육 신경이 마비가 되죠. 그로 인해서 파킨슨병이 이제 나빠지게 되는 건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치료하는 사례들도 나왔습니다. 세포를 이용해서 내용 보도록 할게요. 한인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환자 본인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 김광수 교수 연구팀은 환자의 피부세포를 원시상태 세포인 역분화 줄기세포로 만들고 이를 다시 신경세포로 바꿔 환자의 뇌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파킨슨병 치료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전의 사례는 이제 성공적인 사례고 아예 완치까지 진행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향후 치매도 이제 줄기세포로 좀 어떤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고요. 다음이 이제 당뇨입니다. 당이 지금 있으신 분들, 위험 수치에 계신 분, 혹은 안 좋으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당에 대한 어떤 좀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당뇨에 대한 어떤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당뇨를 앓다가 직장까지 잃게 됐다는 이상필 씨. 합병증이 심해져 3년 전 결국 한쪽 발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가락 사이에 거기 칼로 살짝 베었어요. 무슨 살 제거하다가 거기 소독만 하고 약만 치료만 했거든요. 방치했는데 그 누가 써볼 줄 알았나 그냥 그 병원 갔더니 당뇨 합병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안 하면 급하게 절단하게 됐어. 그냥 암담하더라고요. 또 다른 합병증이 찾아올까 두려움 속에 인슐린 주사로 버티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때는 한 번 혈당 재보고 혈당도 9번 그거 한 번 맞고 인슐린 맞기로는 벌써 한 9년인가 거의 한 10년 됐어요. 지금은 3년 넘을 텐데.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혈당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인데요. 성실하게 건축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오던 든든한 가장에게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5년 전에 병원에 갔더니 취적적으로 무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거기서 대병원에서는 수술하게 되면 재발성이 없다 그래서 거기서 수술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 인슐린이 5%밖에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 의사가 당뇨 왔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하던 거지. 그때 15년 전에. 그래서 당뇨라고 해서 그냥 당뇨가 보다 그렇게 이만했지 당뇨가 이렇게 심하게 나쁜 병인지 몰랐다고. 약만 먹으면 되는 병인 줄 알았다고 나는. 아내 없이는 혼자서 씻는 곳조차 힘들게 된 남편. 그런 상필 씨 옆에서 아내는 묵묵히 남편의 손발이 돼주고 있습니다. 다리가 저렇게 다치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를 못하니까 제가 옆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자, 당뇨 관련된 것도 이제 지금 줄기세포로 이제 많이 좀 치료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 이제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를 활용해 인슐린 생성세포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미 솔프 연구소 연구팀은 가능성 줄기세포에 성장인자와 화학물질을 적용해 베타세포를 대량으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세포를 당뇨병 쥐에 이식한 결과 2주 뒤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 모기업에서 이제 실제 이제 환자 통해서 이제 한 걸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치료 전에는 이제 오른발이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괴사
괴사로 인해서 절단 직전까지 간 상태고 이제 그거죠.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이거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차도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발 이제 환부도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이 아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당뇨에 대한 어떤 부분도 많이 이제 개선이 돼서 도움을 받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제 사례고 저희 한 석 달 전에 진행을 하신 분인데 역시 이분도 이제 당뇨로 인한 이제 발이 이렇게 괴사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이 정도 상태가 되면은 발에 감각이 없습니다. 뭐 자르든 찢든 뼈를 긁어내든 통증을 전혀 못 느끼는 게 그 특징인데 이분이 이제 세포 시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략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보시는 것처럼 발이 이렇게 다 아무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논문들이 올라온 내용을 이제 발전을 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당뇨로 인해서 절단도 하고 이제 손상 부위도 긁어내고 이렇게 많은 부위들이 이렇게 다친 부위들을 세포 치료랑 이제 병행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상처들이 이렇게 다 아무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로 인한 이제 궤양 관련된 것들은 이제 치유가 잘 되는 걸로 이제 좀 보통 보고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무릎이죠. 무릎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관절들 때문에 많이 고통을 호소하시는데 특히 이제 무릎 주사 꾸준히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악의 고통 중 하나라고 합니다. 무릎 주사인데 다른 쪽에 남아있죠. 코르티손이라는 스테로이드 주사인데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받는 겁니다. 아저씨가 어릴 때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무릎을 혹사시켰다고 하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전에 못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오랜만에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딩크 감독 아시죠? 이 히딩크 감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무릎 관절 시술을 받으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주인공 거스 히딩크 감독. 어느새 7순이 넘은 나이,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Well, there was a lack of cartilage. I had just a coverage, I think 10, max 15% of the knee joint, and it hurts. It was bone on bone. 그리고 3년 전 2014년입니다. 2014년도. 화제가 됐는데요. 히딩크 감독이 이런 모습으로 등장한 건 그 역시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줄기세포 치료제로 무릎 수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딩크 감독도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이 유수의 병원에서 다 진단을 받고 이 인공관절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그 상황에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그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 좋아하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줄기세포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해서 시도를 했고 그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가지고 2년 지났습니다. 수술을 받고 난 후 히딩크 감독은 역동적인 운동을 소화할 정도로 상태가 회복됐습니다. 평소 즐기던 골프는 물론 테니스와 스쿼시까지 무리 없이 즐기고 있습니다. 닳아 없어졌던 연골이 다시 생성됐기 때문입니다. After the operation, 자, 줄기세포 이제 시술은 간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포가 담긴 주사기를 관절낭에다가 이렇게 주사하는 게 답니다. 그래서 요거 맞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이게 과연 그러면 언제 좋아지냐, 맞고 나서 언제 괜찮아지냐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정리한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실제 연골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통 수술 후 1년까지 천천히 건강한 연골로 리모델링되고 재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재생 치료들도 드라마틱한 효과보다는 3에서 6개월 정도 천천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점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번 구성화된 세포들은 이제 그러니까 영구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지속력 있게 뭐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지속되는 걸 알 수 있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딱 맞자마자 바로 뿅 하고 낫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연골이 다시 다듬어지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내몸화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단점이라고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내가 원래 쓰던 연골로 다시 바뀌기 때문에 뭐 이제 뭐 활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자, 저번에 보여드렸는데 이제 못 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릎입니다. 양쪽 무릎이시고 그 다음에 이 왼쪽 부위가 오른쪽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원장님한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조금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상태냐면은 퇴행성 관절염 2기에서 3기 이제 넘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게 누구냐면 이제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21년도에 그때 이제 엑스레이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이제 너무 아프셔가지고 이제 좀 통증을 많이 호소하셨는데 천만세를 한 번, 두 번, 세 번 받고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다시 또 무릎이 조금 시큰거리는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더 맞춰드리기 위해서 제가 서울로 모셨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이제 상태가 나빠졌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다시 영상을 찍어봤더니 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말로는 좀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거는,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한 4년 정도 지났으니까 아 이제는 슬슬 인공관절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거 대비해서 오히려 조금 더 좋아지셨다고 하니까 저도 좀 많이 좀 기분이 좋았고, 특히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가 이 일을 하는 거는 좋은데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뭐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너는 너 일이고 나는 내 일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막 적극적으로 소개를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한다고 제가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 이제 회사에 어떤 그런 약간 그런 기대감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도움을 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찍은 게 이제 25년도에 찍은 게 이 무릎 사진입니다. 그래서 연골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이제 좋아진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게 좀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 내시경으로 찍은 건데요. 이렇게 무릎 연골이 달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제 요거를 이제 내시경으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세포 시술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대략 한 1년 정도 경과됐을 때 연골이 이렇게 차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협착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탈모 관련된 것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요게 이제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법은 머리카락이 약해지거나 좀 덜 있는 부위에 이 세포를 같이 병행해서 두면은 이 줄기세포가 부족함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이 다시 늘어나거나 그 다음에 다시 강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었는데, 요게 이제 유일한 단점이 머리카락이 없으면, 즉 완벽한 대머리면은 세포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게 좀 단점이었습니다. 이식밖에 답이 없었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좀 개선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 머리카락 끝에 모유두 세포라고 있습니다. 요게 또 머리카락을 키워내는 줄기세포인데 요거를 이제 뭐 다양한 방법들, 기술들을 통해서 한 가닥을 통해서 대략 한 3만 모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그 기사 나오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포 전문 바이오 기업 한바이오의 자회사 한모바이오가 모근의 가장 밑부분에 위치한 모유두 세포를 대량으로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유두 세포는 모발의 굵기와 개수 등 모발 성장을 담당하는 핵심 세포로 새로운 세포 분리 기술을 적용하면 모발 한 모로 최대 3만 모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특허 출원한 한모바이오는 올해 말 탈모 세포 치료제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은 그 세포 치료하기 전과 이제 후의 머리 상태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좀 허옇게 보이는 좀 빈 공간이 많은데, 세포 치료를 통해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좀 늘리게 될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빽빽해지고 검은 머리도 이제 흰 머리도 검은 머리로 좀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할게요. 세포 치료를 이제 하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몸의 이제 신체 라인을 보시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하얀 곡선을 그려가는 게 이제 우리 몸의 어떤 노화와 이제 밀접된 그런 관계라고 보시는데, 세포를 이렇게 넣어서 줄기세포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시게 될 경우 이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냐, 이렇게 꺾어져가는 이제 바디 에이지, 그 신체 라인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꾸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영구적으로 아예 그냥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냐 이제 그런 개념보다는 내 노화 속도를 멈추고 혹은 지연시키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양이랑 횟수가 충족이 된다면은 역행까지 시킬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세포 치료에 가장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치료 집중해 주신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금 더 나이 먹는 거를 조금 많이 늦출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포 치료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리 바이엘에 담겨서 저희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 수액으로 맞으실 경우에는 이 바이엘에서 옮겨서 이 수액으로 해서 이 정맥으로 놔드리는 그런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저희 어머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그 세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안착할 수 있고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저희가 치료도 같이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이제 줄기세포와 관련된 얘기들을 대략 1시간 정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궁금한 내용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교육을 많이 받으셨던 우리 저 사장님들한테 많이 좀 여쭤봐 주시고요. 그리고 추후에 혹시라도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통해서 말씀 주시면은 제가 강의 내용에 보완하고 다시 또 강의 때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잘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